자, 그럼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2024학년도 수리논술 2번에 2번 문제 봅시다. 자, 문제는 충분히 고민해보고 온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빠르게 해설을 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얘는 문제 조건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모든 항이 자연수래. BN과 CN이. 그지? 그리고 BN은 뭘 만족해야 되냐면 소인수가 전부 다 N 이하래. 그 다음에 BN은 AN의 CN제곱의 약수가 아니래. AN은 당연히 자연수인 거 알고 있지. 이거 N팩토리얼이니까 당연히 자연수고, AN의 소인수도 당연히 N 이하인 거밖에 없다라는 거 알겠지? 그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BN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말은 다겠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말이니? 사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약수가 아니다라는 걸 한 번에 생각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 약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사실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지. 근데 소인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 그 중에 몇 개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냐면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 항상 하는 얘기잖아. 여러 개를 동시에 생각하기 힘들면 뭐 하라고? 하나씩 하라고. 그럼 약수가 아니라는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떤 소수 P에 대해서 BN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BN에서의 지수가 AN의 CN제곱에서의 지수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어?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지. 만약에 모든 소인수에 대해서 BN의 지수가 AN의 CN제곱의 지수보다 같거나 보다 작으면 약수되는 거잖아. 그러면 걔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모든 소인수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어떤 소인수에 대해서가 되는 거잖아. 그지? 같거나 작다를 부정하면 크다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걸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다고. 그럼 B에는 소인수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이런 것까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어떤 소수에 대해서는 저게 성립한다는 걸 알고 출발을 해야 되겠지? 어떻게 쓸 수 있겠어? CN이 자연수니까 얘는 당연히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이해됐니?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부등식으로 갔으니까 얘를 저기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로그 2의 n세제곱과 같거나 보다 크다 되지 않겠니?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나 이거의 극한 구할 거니까 n에 대한 부등식을 얻어주는 게 좋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바꿔치기 해도 되잖아. 그러면 n세제곱의 로그 2의 p와 같거나 보다 크다가 되겠지? 근데 p는 뭐니까? 소수니까 2 이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로그 2의 2라고 써줄까? n세제곱 이상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끝났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bn이 어떻게 되겠어? bn은 n세제곱보다 크니까 얘가 뭐가 된다는 거 알아? n보다 크다는 거, 같거나 보다 크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양의 무한대 발산이라고 해주면 되겠네. 이해됐니? 이게 당연히 n제곱분의 bn에 대한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bn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bn에 대한 정보가 흩어져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뭐 가족권 알긴 아는데 가족권만 가지고
수렴 발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 가족권 무슨 말인지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겠어? 다조건에 초점을 맞춰야겠네. 그럼 다조건에 대해서 필요 충분 조건을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아, 지수가 CN 플러스 1 이상인 게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고, 그러면 CN에 대해서 부등식이 있는 걸 이때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사실 필연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을 수밖에 없다고. 기초가 튼튼하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거듭 말하지만 최상위권 대학에서의 면접이나 논술이라고 해서 특별한 걸 묻거나 뭐 특별한 아이디어,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제 절대로 출제하지 않아. 왜? 천재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왜? 천재가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력 있는 애들은 컨디션에 상관없이 항상 높은 확률로 똑같이 풀 수 있고,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용을 써도 풀 수 없는 문제의 형태로 출제하는 게 기본이잖아?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걸 생소한 형태로 묻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연대 논술 문제 보면 알겠지만 시중에서 접해보지 못한 굉장히 생소한 형태로 출제됐다는 거 알겠지? 근데 우리가 핵심 개념과 아이디어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이 되어 있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합시다.